갑니다. 1위는요? 네. 최재형. 예.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 기사는요. 뭐가 뜨냐면 광복회 최재형상, 광복회에서 그 민족 독립가라고 하면서 최재형상을 저기가 받았다, 추미애가 받았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거의 안 떠요. 이거 보세요. 이거 1월 10일 그때 이유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뒤로 던 거예요. 예. 기사도 정권도 제일 머리 아픈 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왜냐면 윤석열 정도는 띄웠다 낮췄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열받으면 뭐 이재수 장군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파 안에서도 왜 이게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왜가 없어요. 제가 이분 아버지를 30년 아신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단점이 딱 하나가 있대요. 뭐요? 안 알려진 거. 그거 빼고는 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분 아버지도 너무 훌륭한 분이셔서, 그러니까 근데 그 안 알려진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이 정권과 언론은요, 알리지 마. 최재형은 무조건 이제 그 뒤로는 기사가 더 안, 왜냐면 대권 후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안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사가 다른 게 나오고. 그래서 이 법치주의의 힘을 보여준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원정 감사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울산시장 선거든 또 다른 거 지금 나와 있는, 분명히 검찰이 조사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 문재인까지 안 갈 수가 있대요. 그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있대요. 근데 네. 이 월성 원전 이거는요, 청와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아이,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거기다 이게 왜냐면 돈이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원전 관련된 거기 시위에 와 있는 막 또 시위대들이 와 있어요. 저 좌파 대깨문들이 와가지고. 근데 요번이 다른 게, 저도 이제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이,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요, 그 시민단체가 요번에 해냈습니다. 그 모든 곳에 가서요, 다이다이 다 싸워요. 그러니까 삼중수소 끌고 오면은, 양이원영이 삼중수소 갖고 오면 이쪽에서 삼중수소가 왜 잘못됐는지 다 일일이 대거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쪽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파가 이런 적이 없는데, 당신 누구야? 이러면은 한수원 있었던 직함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한마디로 저쪽은 선전선동에 이거 있으면 죽는다, 이거 조금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런 논리도 없는 그냥 선전선동을 했는데, 요번에 달라진 거는, 이 원전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는 진짜 우리도 죽겠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위험하게 가는지를 알았잖아요. 그 모든 분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또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한 것은 자신의 공으로 남길 수 있는 것도, 그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총장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제 시험 때에 놓인 건데, 여러 시험 때 이게 좀 온 거예요, 공이. 뜨겁다고, 뜨거운 공을 나한테 줘요, 이게 아니라 200페이지가 뜨거운 공이 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해야죠. 근데 하는 척만 해서는 이제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네. 대전팀에서 네.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공짜 두 분이 들어가는 분 있습니다. 진짜요? 두 분이 끝까지 밝혀주시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또 그나마 그때 이제 누더기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윤석열 총장 한 명만 바라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만에 하나 또 어떻게 흠집을 내서 하면, 우리는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반기문 트라우마가 있고, 황교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이회창 트라우마가 있고요. 한 명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그게 없어졌을 때 그냥 그 공허한 마음, 그렇다고 갑자기 뭐 안철수를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분, 또 진짜 6, 8 이런 분들을 지금부터 좀 기억하고, 우리도 우파의 지도자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정도에서 요 정도로 안 뜨는 게 오히려 유리해요, 우리한테. 네. 지금 안 떠요, 윤석열 정도로 만약에 떴으면 죽이죠. 저쪽에서는 또 치밀한 작업 들어갑니다. 왜냐면 대권 타임 테이블이 지금 나왔잖아요. 타임 테이블 상에 이게 또 쫙 작업이 들어가요. 어떻게 또 40일 칠까, 이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타켓에 타겟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타켓이에요. 윤석열이 잘 방어해줘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거듭 얘기하지만 방어하려고 그러면 먹힙니다. 공격을 해야 그게 방어. 이재명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게 방어지, 방어하려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잘 싸워주고 네. 최재형 총장은 감사원장은 감사원장님은. 여기서 이 정도로. 근데 이제 저분이 만약에 이제 그 대권 의지가 있으면 아마 이제 올 가을쯤 이제 뭔가를 이제 터뜨릴 거예요. 네. 그런데 대권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분이건 아무리 뭐 집안이 좋건 네. 뭐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싸움은 이제 본인과의 싸움이다. 내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반기문은 의지가 없었던 거고 욕심은 있었는데 네.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의지가 욕심과 의지는 달라요. 욕심은 딥한 난 사람들 하고 싶다. 네. 대통령이 되고 싶어. 이건 욕심이고 의지는 해야 모든 칼을 다 맞겠다. 아, 내가 모든 걸 내가 완전 죽겠다. 네. 목숨을 여기다 걸고 난 여기서 완전 죽겠다. 이게 의지고. 네. 그런데 최재형 총장은 아마 자기 스스로 네. 그걸 생각할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원전을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를 토수는 했지만 결국 내 작품인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저 악의 세력을 그냥 방치하느냐 아니면 내가 역사의 사명을 가지고 네. 내가 이걸 싹 그냥 작사를 내느냐 그거를 쭉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의지로 이제 각오를 역사의 사명을 각오를 딱 하면은 저런 분이 또 무섭거든요. 한번 가고 하시면 맞아요. 시도 때도 없이 승질 부리는 사람들 이봉규 같은 사람 안 무서워요. 근데 저런 사람이 한번 각오를 딱 하잖아요. 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 올 가을쯤에 네. 그때까지 이렇게 잘 네.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네요. 해놓다 그때 네. 진짜 그냥 우린 잊고 있지 제대로 않고. 그냥 네. 그때까지 잘 다행입니다. 보호를. 찐 우파들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님으로 마음이 모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그리고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신중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댓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최재형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다시 살리지?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은 조용히 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진짜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왜냐면 이제 이 저는 뭐 판을 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 남은 것은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남았는데 한 곳은 가져올 수도 있고 두 곳 다 가져올 수도 있는데 허울뿐인 시장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사실은 1년 동안 버티고 근데- 있는 거예요. 더 악행을 그들이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게 이제 대권 네.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들어가야 중요해요. 돼요. 예. 특히 서울시장은 네. 대선 이제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느냐 네. 먹느냐는 네. 대선을 그렇죠. 가느냐 그 역할이죠. 광역단체장이 됨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구의 아, 그게- 구청장들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일단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게 영향력 있는 게 이번에 첫 번째 남은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 대권 주자입니다. 모든 심지어는 이제 저 이제 리얼하게 전 강남구청장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강남구청장은 비례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권 주자 당 대표가 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선거는 지금까지 103명이 됐지만 다음 이제 공천 싸움인데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대권 후보 1명 단독 대권 후보가 이걸 다 정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시기에 나오는 대권 후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두가 바라는. 그랬을 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불출마를 시켜야 됩니다. 의원직. 네. 왜냐하면 지금 저 법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로 됐든 지금 그 180석 갖고 모든 걸 극악무도하게 넘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매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그냥 배지거든요. 배지랑 나 지역구 가면 나 국회의원이야 이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잘하라고 보낸 건데 야당 역할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것들을 정리를 하는 게 그다음 왜냐면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입법을 최소한 막는 일이 다 사퇴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원 사퇴를 시키는데 그럼 사퇴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겠어요? 안 하는데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공천 대권 주자 된 분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퇴하면 너 다음 공천 가능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게. 다 약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들은 안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03명 중에 72명이 했는데 내가 안 했어.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왜냐면 막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사퇴를 하고 나면 이제 입법이 마비가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입법이 마비라도 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사회주의로 가는 이 모든 정책들이 통과되는 꼴을요.
거기다 생명 경시하는 낙태법부터 모든 것들이 다 통과되잖아요. 더 이상 그리고 그들이 5.18 제주 4.3 사건 모든 이제 눈치도 안 봐요. 입법이 이제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가고 있으니까 대권 주자가 정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모든 것이 먹힐 수 있는 대권 주자가 그 총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럼 입법이 마비가 되고 그 이후에 대권을 가져와도 그 국회의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가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차차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목숨을 걸고 그 국회의원들의 그 저항과 아무것도 말 안 듣는 거 그냥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대통령이 이번 시즌의 대통령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때를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 제2공화국 때 그 혼란 상황을 네. 한번 역사를 꼭 그때 일지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 흐름을 잘 좀 파악해 주시길 바래요. 그때 허정내각 수반 있으면서 이쪽에 신파, 구파에서 뭐 윤보선 또 장면 해가지고 그렇게 뭐 위기일 때. 아이고 그럴 때 박정희 장군이 그때 이제 그 뭡니까 전군 운동을 보니까 군의 쇄신 네. 그게 뭐냐면 군에서 부정선거를 도와요 그때 네. 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되는 건데 이기붕 당선을 위해서 군에서 부정선거를 도우니까 박정희 장군이 그때 전군 쇄신 운동을 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 네. 군이 정치에서 손 떼야 된다. 네. 부정선거도 도운 사람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일어나는데 그때 6.4 8기생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을 위시로 한 그게 말하자면 6.4 그 위에 선배들은 말하자면 뭐 만주군관학교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네. 정통성이 말하자면 순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배들은 6.4 8기서부터 자기들이 만약 대한민국이 건국해서 이제 6.4에서 이제 제대로 뭐 뽑힌 사람들 경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종이다 성골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6.4 8기생들이 이 박정희 장군의 그거를 사는 거예요 정신을 야 저 양반이 그리고 전군운동을 이제 박정희 장군을 내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네. 막 그 혁명의 기운이 박정희 장군의 혁명의 뜻은 있었어요. 그리고 김종필한테 야구 공부 좀 해. 늘 그런다고. 공부라는 건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다음 러시아 혁명들. 혁명, 프랑스 혁명 공부를 해라. 지금 이 나라가 혁명이 필요한 때다. 그러니까 공부 차원에서 시켰는데 김종필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쫙 해요. 네. 그런데 6.4 8기생들을 위시로 해서 그때 젊은 이게 젊지 않지 그 핵심 군인들이 박정희 장군을 내세운 데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나라는 엉망인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그때 구파 신파 싸우듯이 지금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화 하나 가지고선 저러고 앉았고 그다음에 김무성파 뭐 유승민과 김무성이 뭐 이러고 여기 김종인이 또 어디 들어와 가지고 또 팔색조가 난리 부르스를 치지 여기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최재형과 윤석열이에요. 그때 박정희 장군의 그 구국의 결단을 합니다. 네. 목숨을 건 구국의 결단을 둘이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박정희 네. 장군과 윤석열 총장의 왜냐하면 박정희 장군도 그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만주군관학교 출신이다. 그 다음에 그 좌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네. 다시 따지고 보면 그때 그 실질 좌파도 아닌데 네. 그 꼬리표가 네. 일본 육사 출신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꼬리표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도 꼬리표가 있잖아요. 네. 즉 박근혜 대통령을 부당 수사해가지고 네. 박영수 특검에서 네.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렇게 만든 원죄 그 꼬리표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걸 고민하다가 이걸 쇄신해야 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목숨을 걸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구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결단이 박정희 세시면. 대통령이 그때 막걸리 먹으면서 후배 군인들하고 신당동의 후배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네. 장군님 그때 다 장군은 각하라고 했어요. 각하 어떻게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도 안 하고 다 공부해 그래서 막걸리 아 공부해 그랬대요. 최재형 네. 감사원장도 주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셔야 이거 나서 주십시오. 엎어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고민 많을 거예요. 막걸리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지만 네. 고민하고 할 때 두 분 다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네. 런닝메이트로 네. 두 분이 결단해서 쌍둥이 형동생 하면서 우리나라를 구합시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나라를 구합시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해가지고 둘이 한 번씩 대통령 하면 어때? 예. 누구 한 사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런닝메이트를 확 밀고 그다음 대통령 밀고. 맞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10년 하면은요 나라 완전히 살아. 아 제발. 네. 그렇게 해서 구국의 결단을 네. 박정희 장군의 1961년 5.16 네. 전에 네. 그때 그 상황 그 제2공화국 네. 상황에 그걸 잘 좀 와. 역사를 되풀이해서 네. 이제 결단을 좀 내려주고 네. 아, 얘기해 주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요. 둘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왜냐면 그때는 김종필이 네. 있었어요. 박정희 장군의 네. 다 그림을 그린 건 김종필이야. 이렇게 둘이 했는데 전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간 거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갈등으로 그때. 보였지만 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 가도가 그리고 박근혜 그렇고. 대통령이 아름다운 패배 선언했잖아요. 네. 경선에서 그러니까요. 딱 지고서는 깨끗하게 그러니까요. 패배 네. 선언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그다음 된 되잖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모델. 우파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최지영 누가 네,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상관없습니다. 네. 아우 먼저, 형님 먼저. 네. 하여튼 시대에 맞는 분으로 팀으로 네. 런닝메이트로 맞습니다. 가서 한번 잡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더 네. 갑시다 좀. 네, 아유 갑시다. 진짜. 이번에 안 가면요. 10년 뒤가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희망만이 그만큼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다시 그러니까 망치기는 쉬운데 망친 걸 재건하는 것은 몇 배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되고 단일화도 이제 안철수는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단일화 뭐 꼭 자기로 단일화 하라는 얘기 하지 말고 오죽하면 제가 이태규 민주당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저도 아리까리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그 지지가 안 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지금 국민의힘도 경선을 하니까 서울시장 네. 최대한 부산시장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단일화는 공정하게 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신스틸러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혜 씨였습니다. 네.